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XRP 아마 지상 최대의 음모론이 될 수도 있어요. 지상 최대.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근데 저한테는 숙제였는데 그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XRP가 어떤 형태로 미국이 집어들 건지, 그리고 XRP 레조로 지금 코인들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다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오늘 아침 영상에서 비트코인 토큰화, 대단한 역사예요. 비트코인을 토큰화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체인링크도 제가 들어올 거라고 그랬죠. 지금 전통 금융은 거의 다 들어와 있고 이제 암호화폐 금융 쓸만한 애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따 XRP가 왜 $10,000로 디자인이 됐는지, 그 실체적 진실, 실체적 현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100,000 도달했어요. 차트를 볼까요? 자, $100,000 도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110,000. $110,000를 도달을 하느냐, 도달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102,000. 이 추세선대로 하자면 $110,000가 고비예요, 고비. 얘를 돌파할 건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할 건지, 그 갭 사이에 분명히 저는 XRP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그거는 그때가 되면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할게요. 워낙 욕을 많이 처먹어가지고 말조심을 좀 해야죠. 네, 어쨌든 $102,000에 도달을 했습니다. 살짝 비트코인 이야기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창펑자오, 비트메인의 우지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어쨌든 그 누가 뭐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비트코인의 채굴 그 자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비트메인, 우지한의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125개의 비트코인이 블록 형상에 의한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죠. 지금도 비트코인은 그 누군가의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잘 들으십시다. 오늘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존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야, 절대. 그러니까 오늘 같은 영상은 제 생각에는 이해력이 높은 딸, 아들, 가족들과 같이 듣기를 권합니다. 비트코인 1MB 6 컴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원리예요. 1MB짜리 데이터 쪼가리. 80억의 인구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를 한다면 80억 인구가 평생 동안 단 2건에서 3건의 거래밖에 할 수가 없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이 거래 자체도 아마 한 번 하려면 거의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이게 화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수박의 겉핥기 식으로 비트코인을 안다면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어쨌든 1MB짜리 데이터 쪼가리가 2009년 1월 3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풋이 없는 데이터가 아웃풋이 생겨버렸어요. 아웃풋이. 그리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 상승률이 첫 가격 대비 1억 3,150만 배 상승, 15년 동안. 그리고 첫 거래소에서 거래 대비 2,500만 배 상승.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이터가 지금 1억 4,400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나요? 인정?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치와 가치. 전 세계 모든 소비의 트렌드가 이거예요. 소비의 트렌드가. 지금 디지털 소비의 트렌드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이해하려면 좀 여러 각도에서 암호화폐를 봐야 돼.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사치입니까, 가치입니까? 물론 가치로 평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 보기에는 점점 비트코인은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더 이상
사치에 소비하지 않고 가치에 소비를 한다. 여기 말하는 이 가치는 쓸모 있는 것들이죠. 쓸모 있는 것들. 소확행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취할 수 있는 것. 그림의 떡이 아닌 충분히 사치품이죠. 왜 그래요? 루이비통 가방이나 10,000원짜리 가방이나 가방이 갖고 있는 특성은 똑같죠. 특성은 똑같아요. 스마트폰을 담는다, 화장품을 담는다. 뭐가 틀려요? 근데 루이비통은 그 가치로 보면 사치품입니까? 아닙니까? 사치품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이든. 근데 비트코인이 되게 프로토콜적 가치가 높아. 쓸 곳이 많아. 그렇다면 최상의 제품이 되겠죠. 최상의 제품. 제가 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계에 막닥뜨릴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가치에 투자를 한다니. 가치에 투자를 해. 그래서 제가 보는 비트코인은 한계에 올 것이다.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XRP 레저의 첫 번째 목표가 비트코인의 나노화라다. 나노화, 세분화, 토큰화. 이 가격을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끌어담아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하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 정반대인 현실인 거죠. 현실. 제가 왜 자꾸 입버릇처럼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양 빙의가 돼야 이 시장의 판을 읽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이제 수많은 대중들이 인정을 해줘야 그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수많은 대중들은 외면할 거라는 거죠. 왜? 디지털 안에서 쓸모는 없으니까. 내가 진짜 돈이 많다면, 내가 그리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어쩌면 최초의 자동차가 경매에 나오면 그 경매를 사고 싶어 하겠죠. 그 자동차를. 근데 수많은 대중들이, 그냥 일상의 사람들이 그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비트코인을 추앙하고 비트코인을 인정하는데, 실상 디지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사치보다는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그 가치에. 이게 비트코인과 XRP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인 거예요. 저의 인사이트고. 그럴 수 있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만의 리그. 점점 갈수록 개미들은 비트코인 하나 갖고 가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갈수록. 그런데 시장은 개미들에게 0.005개, 0.5개, 1개, 2개, 3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뱉어내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거의 7년여 동안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비트코인 백서를 까놓고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코인들의 프로토콜을 이해하면서 스마트 컨트랙이 뭔지, NFT가 뭔지, RWA가 뭔지, AMM이 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이 시장을 보니까 그때부터 들어왔던 게 XRP라는 거예요. XRP. 근데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레거시 금융의 경제학자들이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을까요? 가장 본질적인, 왜 화폐가 될 수 없을까요? 암호화폐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은행이 돈을 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실체가 없어서, 변동폭이에요. 변동폭.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변동폭. 오늘 봐보세요. XRP가 우리 불과 며칠 전에 700원이었던 게 4,000원이야. 얘를 어떻게 화폐로 쓰냐고. 이걸 어떻게 화폐로 쓰지? 오늘은 3,000원이고 내일은 2,000원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를 화폐로 보기 힘들다니까요. 가장 본질적 가치가. 아니, 이걸로 어떻게 거래를 하냐고. 오늘은 XRP 2개 줬는데 내일 5개 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은 0.5개만 주면 돼. 이거 사람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변동성이 변동성. 그래서 화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자,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끝은, XRP의 끝은 CBDC라고 했어요. CBDC.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 자꾸 비트코인을 건드려.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래. 이 그지 같은 노력들을 해요. 이 그지 같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게 다 뭐냐? 결국 화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화폐로.
너무 느려. 너무 공간이 좁아. 엘리베이터는 3명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300명씩 들어간다 그래. 엘리베이터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겠어요? 과부하 걸리겠지? 그게 비트코인.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겠다, 레이어 2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의 장난질. 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쉬운 것 같으세요? 3년 걸려, 2년 걸려, 4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어. 그런데 화폐의 도구로 쓰기에는 XRP의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 가치가. 그 프로토콜이. 그럼 그때 되면 뭐 할 건데? 그냥 창조적 가치 외에는 처음이라는 창조적 가치와 그 블럭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해킹이 되지 않는다,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그 가치,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XRP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탈중앙화, 얘는 중앙집중화. 비트코인은 지금도 생성이 돼. 자, 그런데 XRP는 어때요? 1000억 개를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은행이야. 여러분들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놈을 데리고 놀아야 더 편할까요? 어떤 놈으로 공사를 쳐야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왜 XRP를 계속 홀드하고 있어야 되냐?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중화. 전 세계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탈세. 그리고 지금같이 기후위기, 전쟁,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때도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되면 작동이 가능하다. 지금 가장 관건이 뭡니까? 오늘 지금 RLUSD가 철수를 하죠. 그리고 RLUSD와 경쟁사인 USDT는 계속 제가 찍었어요. 불안하다고. 그리고 USDC는 서클, 코인베이스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RLUSD로 인풋이 될 것 같아. 통폐합을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동폭 때문에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다를 해결한 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1USD와 1RLUSD를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자, 그러면 XRP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해야 돼. 아니, RLUSD가 팔리는데 XRP 가격이 상승을 해요. 1RLUSD와 1USD를 고정을 해요. 자, 그러면 화폐로 쓸 수 있어요? 화폐로 쓸 수 없어요? 얘를 화폐로 쓸 수 있어요. 가능해요. 변동폭이 없으니까. 리플사가 찍어내는 RLUSD의 비율만큼 담보금이 필요한 거예요. 담보금이. 이 담보금을 XRP로 설정을 할 거다. 지금 와서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게 미국의 공사의 공사.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1US 달러 그리고 XRP의 관계에서 이 교집합을 찾아야 했어. 이 교집합을 찾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변동폭을 줄여야 화폐의 도구로 쓸 수 있는데, 근데 RLUSD가 깨끗하게 나오면서 1USD와 장착이 됐고 완벽하게 화폐로 쓰일 수 있고, 1RLUSD가 발행이 될 때마다 이거에 대한 담보를 XRP로 설정을 하니까 XRP의 가격이 계속 들고만 있어도 디플레이션이 된다. 가격 상승을 계속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예요. 여러분들 업비트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코인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모르죠. 저 코인이 실제 상용화가 돼서 어떻게 쓰일 줄 알아요? 몰라요?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99%가 그걸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생각, 미국이 그들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점점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점점 사라지는 종이화폐, 디지털 화폐, CBDC, 그 해결책은 RLUSD. 그리고 이 RLUSD의 담보금은 XRP. 이게 가장 미국에서 봤을 때 편하게 돈 버는 방법. 여러분들이 왜 XRP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우물쭈물하지 않아, 망설이지 않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눈치 빠른 애들은 그래서 들어온다고요. 왜 금융기관들이 XRP를 사려고 할 거냐고요. 어쨌든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저의 뇌피셜, 저의 인사이트. 수많은 홀더들은 던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 하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꿈을 이루려면 단 한 명은 믿어야 돼. 한 명은. 저 믿으란 얘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믿을 만큼 제가 그렇게 뭐 똑똑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 한 명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한 명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 한 명. RLUSD의 담보금, 여기에 해결책이 있었다. XRP. 프로토콜로만 보면 어때요? 테라 루나와 똑같아요. 왜 테라 루나를 제거를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결국 미국은 가장 강력해 보이는 한 회사를 없앴어. 테라 루나. 근데 XRP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금융기관의 파트너십, 충분히 뭐가 있어요? 합리적 타당성이 생기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